예, 안녕하세요. 포프입니다. 오늘은 뭘 얘기해야 되지? 그 제목을 뭐라고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하면 유니언이고 한국말로 하면은 노동조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뭐 이제 뭐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뭐 제가 있는 주 말고 이제 다른 쪽 주, 이제 토론토나 이런 도시가 있는 그런 온타리오주에서 선생들 파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 파업이라는 게 이제 한 얼마 정도 했지? 한 4주 5주를 했던가? 학기 중에. 그래서 물론 이제 파업을 하는 동안 뭐 선생들도 이제 돈을 안 받아갔다고 들었는데, 그 문제는 이제 보통 학기가 한 4개월 정도 되나? 보통 그렇잖아요. 4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거기서 파업을 1개월을 넘게 해버리니까 이게 모든 학과 과정에 지장이 생겨서, 이제 파업을 하는 동안 이제 학생들은 내 등록금 내놓으라고 이제 막 단체 서명하고, 그 상황에서 또 이제 학교는 돈 있기 싫으니까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대신 방학을 줄이고 이제 1개월을 더 뭐 공부하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학기를 막 연장하고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부가 계속 가서 야, 너네들이 협상해라 그랬는데, 이제 뭐 학교 측하고 이제 교수진 측이라고 봐야겠죠. 뭐 그 조합에 반드시 교수만 속해 있는지 아니면은 기타 등등 사람도 속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노동조합 구조를 보면은 보통 학교에 노동조합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선생님 쪽 노동조합이고, 다른 쪽은 이제 그 외에 기타 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럼 당연히 그래서 뭐 요번에 문제가 생겼던 거는 이제 선생 쪽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계속 그게 4주 뭐 5주 연속이 되다 보니까 정부가 법을 통과시켜버려요. 그냥 무조건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법. 그래서 일단은 선생들을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고, 이제 뭐 차후 5년간의 임금 협상은 아직 안 끝난 거겠죠. 그래서 그거는 별개의 문제지만, 어쨌든 이제 파업은 일단 당장 중단하고 학교를 정상화 시켜라, 이런 거에서 한 건데, 이게 사실은 보면은 굉장히 양쪽의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노동조합의 파업할 권리가 보장이 되는 거고, 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파업을 한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까지가 올바른 파업의 기간이냐라는 것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 기억으로는 방학 동안에 파업을 하는 이제 선생 노조는 없었어요, 여기서. 얘네들은 일부러 학기 중에 해서 더더욱 그 효과를 뭐 강대화 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생각을 이제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제 뭐 예전에 당연히 법대에서도 뭐 노동조합의 이유와 뭐 이런 것 교육도 받았고, 뭐 노동조합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 어떤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이제 존재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는 생각은 뭐냐면, 노조라는 게 이제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존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이제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가 이제 워낙 그 힘의 균형이 워낙 비대칭적일 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흔한 얘기로 드는 이제 얘가 뭐 이제 월마트 같은 데서 이제 캐시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월마트는 노동조합이 없기로 유명한데, 사실은 그런 데서 이제 거의 최저임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40년을 월마트에서 일했는데, 이제 뭐 너는 좀 이제 나이가 많은 것 같고 남들보다 조금 느리니까 좀 더 젊은 애로 교체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자르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한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한 60 정도 먹으신 뭐 그런 분들은 거기서 나와서 과연 어떤 일을 찾을 수 있냐, 생활의 기본권 보장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서, 이제 그런 횡포를 막기 위해서 노조라는 게 있다는 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노조에서 나이가 먹어서 은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그만큼 더 젊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뭐 평균 연령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충 한 뭐 40 정도라고 보면은, 이제 그 위에 사람들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업무 능률이 떨어질 수는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약간 떨어지는 거와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빠리빠리하고 아니면 경력 한 2, 3년 되는 사람들이 일을 잘 처리할 때 그걸 평균을 해서 전체 그룹이 평균적으로 이제 우리가 적당한 거를 받아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고용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 라는 개념에서의 이제 노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보통 노조의 기본 권리가 되는 게 이제 집단 협상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능력주의로 갈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은 그 정도 뭐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특별한 교육이 없이도 특별히 훈련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을 최저임금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단순히 실력이 뭐 어느 정도라서 뭐 이거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약간 도토리 키재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전체 그룹으로서 이제 사회 보장처럼 그렇게 보장한다는 그런 개념도 되게 약간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노조의 이제 일반적인 특징이 보통 무슨 표에 의해서 봉급을 산정하게 되죠. 그러면은 현재 있는 직책 플러스 그리고 이제 근무 연수,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약간 남들보다 능률이 떨어질 때도 이제 그 내 직장을 약간은 더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개개인이 따로 협상을 때리는 것보다는 단체에서 평균적으로 괜찮은 그런 뭐랄까 협상을 내리는 것, 향후 5년간의 봉급, 이런 게 이제 좀 더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월마트가 노조가 없는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월마트가 좀 직원을 잘못 부리는 경우도 몇 번 있었고, 무슨 미국 월마트 어디 같은 경우는 애들이 자꾸만 농땡이 친다고 밖에 나갈 수 있는, 근무실에서 밖에 나갈 수 있는 문을 잠궈놨는데 안에서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가 왔는데 문을 못 열어서 죽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근데 제가 이 선생 노조를 보는 거는 조금 되게 달라요. 그리고 그냥 제 입장을 얘기하면 이게 왜 노조가 필요할까? 제가 말한 선생 노조는 이제 대학교, 뭐 한국 기준으로 보면 전문대 아니면은 이제 4년제 대학, 이런 기준이에요. 모든 대학마다 이제 선생 뭐 보통 우리나라는 전문대라고 해도 이제 교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교수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편하게. 그러면 교수들을 이제 보통 채용하는 방법이 한 2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시간 강사 이런 걸 논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학은 이제 교수를 채용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테뉴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정확히 한국말로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임용일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는데, 아니면 테뉴어를 받는 순간 정교수가 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교수직을 받았는데 이 교수직이 보장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교수직에서 이제 충분한 실적을 올리고, 그 실적이 뭐든 간에 학교에 따라 무슨 아카데믹한 실적을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뭐 학교 내부적으로 실적을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교육의 품질을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건 학교마다 다 당연히 방향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실적이 되면 이제 테뉴어라는 걸 줘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냥 뭐 한마디로 종신 계약은 아니고, 그러니까 넌 잘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슷한 보장? 물론 이제 노조에 있어도 잘릴 수 있는 경우가 있죠. 회사가 다운사이징 하거나 이럴 때 그것처럼 그런 조건은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너 올해 실적이 좀 별론 것 같아 이러고 자르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거는 당연히 어디나 정치 싸움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역량에 따라 이제 본인이 이제 계속 여기서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계속 가르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실용 학문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거나, 그런 자신의 이제 안전망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교수이면은 당연히 학생도 좀 가르쳐야 되고 뭐 이런저런 게 있는데, 연구를 뭐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실적을 내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받고 이제 그 테뉴어를 받으면 이제 그 뒤에 교수가 어떤 개판을 치더라도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면 잘 잘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사실은. 근데 뭐 그런 부작용은 있지만 뭐 그래도 그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 본인이 내가 이만큼 이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이라는 증명을 했고, 그 자격에 의해서 이제 학교는 그 위치를 준 거고, 이런 사람이 이제 그렇게 깽판을 칠지 모르고 학교에서 그 위치를 줬다면 그거 역시도 이제 학교의 책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방법이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조금 더 이제 캐나다 쪽에서 흔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아니면은 이제
뭐 아카데믹한 학교보다는 좀 실용적인 학교가 더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노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테뉴어 제도로 가면은 노조가 솔직히 그다지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런 데서 교수들 노조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사실은 없어요, 현재로서. 근데 지금 말하는 거는 이제 노조가 있는데, 그 노조가 뭐냐면 학교에서 테뉴어 이런 걸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학교에서 이제 교수를 뽑을 때는 한국 개념으로 하면 이제 계약직이 있고, 그다음에 정규직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나라에서 뭐 계약직이 돈을 더 덜 받고 이런 건 없어요. 원래 계약직이 돈을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계약직은 이제 단지 기간이 있을 뿐이고, 정규직은 기간이 없는 대신 이제 뭐 노조나 이런 게 보호하는 게 없으면 아무 때나 자를 수 있는 거고, 계약직은 이제 정해진 기간만큼 원래 일하기 계약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낫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제가 말한 계약직 교수도 아니면 정규직 교수도 둘 다 이제 교수는 교수예요. 그냥 뭐 우리나라처럼 뭐 부교수, 조교수 이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런 교수들이 다 이제 뭐 그 노조에 들어가 있어요. 둘 다. 근데 노조에서 보호하는 범위가 다른 거죠. 이 정규직 교수가 되면 이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이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웬만한 일이 있으면 이제 웬만한 일이 있지 않으나 안 잘리는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뉴어로 보호하던 걸 이거는 단지 정규직이 되는 것만으로 보호를 하는 거고, 그리고 봉급도 아까 말했던 표대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노동조합에 들어가서 있는 그런 학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걱정이 되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뭐였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받는 봉급이 적지가 않아요. 받는 봉급이 평균 한 7만 불 정도를 받아요. 근데 학교에서 7만 불 정도를 받고 하는 일이 뭐냐면, 뭐 노조랑 당연히 협상이 돼 있는 거지만, 노조랑 학교 간에 일주일에 가르치는 시간이 15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슨 오피스 아워라고 해서 학생들이 언제나 방문해서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5시간을 또 제공을 해야 되고, 그럼 20시간에다가 나머지 시간은 코스를 개발하거나 뭐 연구를 하거나 이런 시간이에요. 근데 보통 같은 과목을 계속 가르치는 교수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가르치고 나면은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울거먹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피스 아워 때 애들이 찾아오는 일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러면 주에서 실제 해야 되는 시간은 뭐 15시간에 뭐 약간 좀 교재 바꾸거나 숙제 바꾸거나 매 학기마다 이런 거 있으면 그거 플러스 이제 뭐 시험 같은 거 채점인데, 시험 채점은 또 따로 채점하는 이제 알바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많이 해봐야 한 주 20시간이라고, 방학 때 또 다 노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학교는 거기다가 한 달 동안 가르치지 않는 이런 달이 또 있어요. 그래서 총 3개월 정도를 실제 학교에서 나가서 일을 안 하게 돼요. 2개월은 그냥 쉬는 거고, 1개월은 이제 가르치는 시간은 없지만 다른 일을 할 수도 해야 되는 거고, 원칙상은. 그러면은 주 20시간이라고 휴가 2개월에 봉급이 한 72,000불 정도가 평균이 되는 직종이 이 직종이에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 직종이 왜 노조의 보호를 받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적은 봉급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거는 어느 다른 학교를 가서 또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기도 하고, 내가 나이가 단순히 먹어감에 따라서 그렇게 뭐 빨리 쇠뇌할 수 있는, 뭐 퇴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노조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연구의 지속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 이제 단점은 실제 노조에서 일하는 이제 사람들을 제가 이제 선생 노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을 때, 지금 우리 교수 쪽에서 정말 이제 학교를 좋은 방향으로 만들고 뭔가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은 당연히 있는데, 그거는 되게 극소수에 불과하고, 지금 하고 있던 거를 최대한 안 바꾸고 계속 울거먹으면서 어차피 안 잘리니까 뭐 정말 나쁜 평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봉급도 매년 올려받아요. 단체 교섭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뭉개는 사람을 좀 더 많이 봤어요. 그리고 교육의 품질을 생각해 볼 때, 요즘 같은 교육은 이제 특히 컴퓨터 공학 쪽에서 신기술이 되게 중요한 쪽이라고 봐요. 트렌드도 봐야 되고, 지금 뭐를 쓰고 있는지를 봐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제대로 가르쳐야죠. 컴퓨터 공학의 이론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정말 지금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언어로 가리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사실은. 왜냐면 지금 현존하는 언어로 가리켰을 때 똑같은 걸 가리킬 수 있고,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기도 하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발전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솔직히 더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불만도 똑같거든요. 아, 이 선생은 도대체 이걸 왜 가르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졸업한 애들 중에도 이거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 괜히 돈 낭비한 것 같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정말 선생한테 만족하는 퍼센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이 10명이면 몇 명 선생한테 만족을 하냐.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10명 중에 많으면 한 3명? 안 되면 2명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20, 30%의 학생이 만족을 하고 있고, 그 학생들은 자기네 돈을 내니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이 정도 높은 봉급을 받고, 그러면 이제 경쟁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이제 교수직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교수를 데려오는 게 정상이라고 전 봐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학생들은 불만이 쌓이고 학교는 점점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뭐 그렇게 보면 테뉴어랑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테뉴어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테뉴어는 어차피 개인의 능력으로 뭔가 성취를 한 거고, 최소한 그때 성취를 했을 때만큼은 그 사람은 더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럼 그 사람은 그거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수는 있죠. 근데 이 노조라는 거는 이제 정규직으로 교수가 딱 되는 순간, 그건 내가 더 이상 뭐 노력으로 이 안전빵을 번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럼 계약직보다 정규직이 좀 더, 뭐랄까, 그때 인정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시스템이 왜 이렇게 돌고 있는지, 왜 퀄리티가 이 정도인지. 근데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조금 됐던 게 뭐냐면, 노조에서 조건이 그거래요. 일단, 그 정규직 자리가 하나가 비었다. 누군가 은퇴를 했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가 좀 확장해서 정규직 자리가 생겼다. 그러면 그때 지원하는 사람들 다 면접을 봐야 되고, 그 면접을 본 사람 중에 반드시 한 명을 채용해야 돼요. 한 자리가 비었을 때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정규직을 채용을 안 하면서 질질질 몇 개월, 몇 년을 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이제 남용될 수 있다, 학교에서. 그래서 반드시 그 자리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면은 정규직 자리가 열었는데 지원한 사람이 없었어, 거의. 근데 지원한 사람 중에 그나마 괜찮은 애를 뽑았는데 이제 문제가 많은 거야. 그렇게 뭐 한마디로 가르칠 정도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고, 실제 뭐 학문적인 깊이도 없는 사람이 잡을 수도 있어요. 그때 최선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실제 있었고, 근데 그 사람은 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 비해 이제 또 하나의 재밌는 건 뭐냐면, 또 그러면 계약직을 남용을 할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또 하나 조건이 뭐냐면, 계약직을 채용한 다음에 2년을 계약직을 부리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또 전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사람이 당장 급해서 필요하니까 아무나 데려다 쓰긴 써요. 그럼 이 사람이 1년 반, 2년이 넘어갈 때 정규직 자리가 나면은 이제 이 사람을 아예 정규직으로 안 옮기면은 이제 이 사람을 더 이상 계약직으로도 못 쓰는 거죠. 근데 정규직 채우고 다른 계약직을 채울 만한 또 인재가 별로 안 보이거나, 그런 새로운 사람에 대한 이제 테스트를 하기 싫을 때, 새로운 사람에 대한 그 도박이잖아요,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을 또 내가 이 사람 잘하겠거니 판단해 데려온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냥 2년을 채우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이 시스템이 뭐랄까, 가르치는 품질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스템은 아니구나라는 걸 점점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 시작은 이제 좋았던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차라리 그 선생 하나하나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나는 이만큼 실력이 있고 나는 이만큼 잘하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주면, 네가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대우해주면 나 여기 있기 싫다. 나 딴 학교 가겠다. 왜냐면 학교는 굉장히 많고 일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요즘 전에도 얘기했지만 학교에 머무르느니 이제 업계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돈도 더 많이 주기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요즘은 전에도 말했듯이 혁신이 이제 좀 큰 기업 위주로 많이 일어나니까, 특히 컴퓨터 공학 쪽은. 그래서 오히려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자리가 됐을 때 들어온 사람들이 평생 뭉개고 20년 동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마음에 안 들고 있었다가,
결과적으로 온타리오 노조, 선생 노조, 교수 노조가 한 게 하겠다는 게 뭐였냐면은 조건 중에 되게 재밌는 조건들이 많았어요. 일단 또 하나의 되게 거짓말도 많았다고 저는 보고, 이제 얘네가 문제라고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은 돈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학생들의 이제 교육 품질이 이제 걱정이어서 이제 파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당연히 하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딱 이제 요구사항을 봤어요. 요구사항에 보는 게, 지금 우리가 정규직보다 계약직이 너무 많다. 이미 뭐 이제 몇 프로를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정규직이 최소한 뭐 50%는 돼야 되지 않겠냐. 너무 계약직이 많다. 그래서 이거를 정규직을 50%로 올려야 된다. 뭐 이런, 뭐 50%인지 70%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이게 문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반대쪽에서 또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은, 정규직 숫자로 보지 말고 정규직과 계약직이 가리키는 시간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시간으로 봤을 때는 정규직이 가리키는 시간이 뭐 80%인가 90%인가 되게 높았어요. 그렇고 이제 계약직으로 하는 사람들은 되게 조금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저녁반이라던가 주말반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래 봤고, 왜냐하면은 저는 어차피 학교에 있기가 싫고 업계에 있고 싶은데 가르치고도 싶어서. 그럼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둘의 이제 내세운 스탯 통계만 보고 봤을 때는 당연히 두 번째 말한 사람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몇 시간을 정규직이 가르치고 계약직이 가르치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사실은 단순히 숫자로 보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말은 뭐 양쪽에 제가 최종 뭐 통계가 나온 거를 이제 양쪽 말만 본 거지만, 뭐 선생 이 조합이 이 통계가 잘못됐다고 뭐 얘기를 하지도 못했고, 그럼 저는 그 두 번째 학교에서 나온 통계가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선생 조합이 좀 거짓말을 해갖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어. 그래, 오케이, 거짓말 들켰고. 두 번째, 이제 뭐 봉급을 올려달라는 건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당연하니까, 원래 예상했던 거니까 오케이. 세 번째 들어갔던 게, 전 여기서 솔직히 정말 얘네가 아무 이제 학교 품질을 높이고 뭐 좋은 교육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없구나라고 느낀 게 뭐냐면, 새로운 정규직을 이제 채용할 때는 그 정규직 자리가 비었을 때, 누군가 이제 은퇴를 했거나 그 자리가 공석이 됐을 때만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새로운 사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시니어리티라고 그래요. 시니어리티가 뭐냐면 그냥 몇 년을 더 일했냐, 그 몇 년을 일했냐 라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그 자리가 먼저 주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일단 여기 들어가서 오래 버틴 사람은 계속 자기가 때려칠 때까지는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고, 새로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던 간에 그 공석이 안 생기면 안 받아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랑 어떻게 이제 교육의 품질이 연결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자기네들이 교수를 했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훨씬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거는 문의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로 업계에서 만약에 새로 교수가 업계로 오면, 너는 업계 경력이 없으니까 하나도 몰라. 너는 봉급을 최저하로 받고 매년마다 조금씩 올려받아야 돼 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제가 맨날 얘기했던, 문제라고 얘기했던 꼰대질 문의주의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정말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이제 뭘 하겠다고 하는 게 안 보였어요. 그냥 그 외에 자기네들이 중요하지 않은데 넣었다고 얘기하는 봉급 올리는 거, 우리 고용 안정성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만 얘기를 했지. 그리고 이제 그 파업을 이제 끝냈을 때가 또 재밌는 게 뭐였냐면은, 이제 학생들은 자기네가 이제 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환불을 해달라고 우기고 있었고, 그럼 이제 그 학교 측에서 한 얘기는, 그래, 어차피 그동안에 이제 봉급을 안 받아갔으니까 그 선생들이 뭐 그 돈이 있긴 있어,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들은 또 하는 얘기가, 파업을 하는 동안 이제 우리가 봉급을 못 받았으니까 파업하는 애들한테 전부 다 봉급을 조금이라도 챙겨주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갖고, 그러면 너네는 도대체 뭘 바라고 있는 거지? 내가 받을 건 다 받고 이제 그걸로 인해 손해본 고객이 이제 학생이잖아요. 그 학생들한테 차라리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파업한 애들 봉급을 좀 챙겨달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도대체 뭘 하는 걸까?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거는 좀 오히려 집단 이기주의로 많이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단체를 모아서 그 사회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서 얻는 이득보다는 단점이 너무 커지지 않았나, 특히 이 정도 봉급에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봉급을 한 그 정도 받으면은 이제 웬만한 이제 프로그래머라던가 이쪽에서, 아니면은 요즘 생각하는 웬만한 이제 한국에서 웬만한 변호사보다 많이 받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있는 변호사보다 좀 덜 받지만. 근데 만약에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고용 안정성을 보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의사들이 그런 걸 만든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좋게 볼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어요. 과연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가, 이 사람들 실력에 의해서 그런 게 결정이 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언제나 뭐냐면, 노조가 이제 어떤 거긴 간에, 이제 아까 월마트 노조든 이런 고액 연봉을 받는 선생님 노조든, 이런 노조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노조라는 중간 또 이렇게 기구가 있음에 따라 그 기구에서 또 한 가지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한 자리 맡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거 덕분에 당연히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봉급을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언제나 우리가 규제가 많아지면 이제 뭐 이렇게 썩는 것도 많고 복잡해지는 것도 많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그 규제와 이제 효율성과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중간에 보호단체를 두고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이득 간의 균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월마트 이런 데는 그래, 이런 비효율성 다 감수하더라도 이거는 있어야 되는 노조인 것 같은데, 이 선생,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다시 교수 노조예요. 교수 노조는 왜 있어야 하는 거지? 도대체 보호하려는 법이 뭔지 알아요. 뭔지 아는데 그게 과연 이런 그룹으로 통해 보호가 돼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학교가 그렇게 엄청난 파워를 휘둘러서 학교에서 일을 못하면 딴 데 나가서 일을 못하는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그냥 참 어찌 보면은 새로 이제 사회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되게 중요한 위치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제 애들한테 진취적인 걸 가르쳐서 이제 너 실력을 높여서 인정을 받아라는 걸 이제 하기보단, 그 교육을 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좀 자기네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도 좀 하고, 실제 자기네 목적은 다른 건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괜히 엉뚱한 얘기 섞어서 지지를 받으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학생한테 지지를 못 받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잘 모르겠어요. 이게 결국 자기네 그룹만이 자기를 지지하고, 이제 중간에 다른 사람들은 그래 뭐 파업하는 것도 너네 권리니까 해봐라고 그냥 하고 있는 정도. 그리고 오히려 반대하는 목소리가 훨씬 큰 상황. 그 상황에서 대체 왜 이래야 될까? 차라리 이 정도 봉급을 받는 쪽에서는 노조가 없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언제나 저는 그거거든요. 제가 몸담고 있는 그룹이 되게 효율적으로 돌지 않고, 그리고 집단 이기심을 발휘하는 그런 그룹에 속해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약간 좀 더러운 데 몸을 담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파업이 내가 속해 있는 학교에서 날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그래도 교육을 계속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교육과정 자체가 온라인으로 이제 한 80% 정도가 이미 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파업이 일어나면 차라리 온라인으로 다 뿌리고 니네가 알아서 공부해와, 질문할 거 있으면 뭐 슬랙에 올려, 이렇게 해서 파업과 상관없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가르쳤어, 나는 너네 파업에 동참한 거고 노조에서 날 미워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학생들은 공부할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내가 괜히 여기에 속해서 뭔가 더러워지는 느낌, 이런 게 싫어서 만들어 봤고, 그리고 이제 노조는 무조건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제 사람들도 가끔 잘 이해가 안 돼서 얘기를 했고, 그렇게 말하면 뭔가 회사의 오너들도 노조에 들어가서
절대 회사에서 잘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이건. 예. 그래서 그냥 만들어 봤어요. 포표였습니다.